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 말씀하신 이 변혁적 중도, 그 다음에 이 분단 체제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완화라든가 진전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네.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에 관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어받았죠. 네. 지금 바늘구멍 하나도 잘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든지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 하는 결의를 표명한 것 자체가 이제 나는 게 크게 아주 희망적이라고 보고, 또 북이 지금 뭐 통미봉이나 좀 큰 소리 치지만은 나는 그것도 현실성이 약한 저거라고 봐요. 미국하고 풀리다 보면은, 그리고 일본하고 풀다 보면 자연히 한국도 하고도 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제 기회는 오고 있고, 북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자 한 것 자체는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. 옛날처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되지도 않을 소리를 주야장창 떠든 거는 일종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다고 봐요. 북 내부에서. 근데 이제 그런 것 없이도 자기들은 통치할 그런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 가는데, 단 지금은 그게 적대적 국가 대 관계 아니에요. 이걸 이제 적대 관계를 해소하다 보면은 그냥 평화 공정 가지고는 북도 불안하고 우리도 불안할 겁니다. 그래서 남북연합이든 뭐든 이렇게 창의적인 장치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, 저는 차차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보수 쪽 인사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대통령은 더 기존의 민주당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봐요.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 볼 때는 달갑지 않은 라디칼한 생각들을 그거는 그대로 가진 채로 여기까지도 이렇게 그게 변혁적 중도죠. 그분이 변혁적 중도론을 읽고 동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,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오른쪽으로 더 움직였다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고 변혁적 중도에 실제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. 또 변혁적 중도라는 거는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국내 개혁도 제대로 안 된다는 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데한 인식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재명 정부가 많은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5년 끝나고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, 거기에 대한 설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당제 같은 것도 다당제를 만들 때 그냥 당의 수를 늘린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변혁적 중도주의를 고수하는 다수파들이 한 당에 몰려있지 않고 여러 당으로 나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일종의 변혁적 중도주의의 네트워크가 폭넓게 형성되고 나면은, 그러면은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. 왜냐면 이게 뭐 좋은 선례는 아니지만은 자민당이 집권하는 비결이 그거거든요. 이 파트너를 잡았다가 저 파트너를 잡았다가 계속 연립정부를 하면서 자민당이 집권을 하는 건데, 우리는 그런 정략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변혁적 중도주의를 공유하는 여러 당이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그걸 주도하면서 필요하면은 그 중에 한 당하고 연립정부를 만들고, 그렇게 하면은 변혁적 중도 세력의 집권 연장도 가능하고, 또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더라도 일종의 그 변혁적 중도주의 네트워크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